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오늘은 어떤 뉴스예요? 네, 11월에는 중국의 광군제부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 쇼핑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이 타임지에서는 딜로이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요즘에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쇼핑 할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나 뭐 이런 행사에서 뭐 쇼핑에 성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보수적이라 가지고 현금만 들고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오히려 할인하는 게 더 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만약에 온라인 쪽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좀 겁이 많아서 짝퉁을 구입하지 않을까.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이라는 그 매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기 그 오프라인 쪽에서 저는 구입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희는 와이프가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직접 구매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안 하고? 저는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아, 먹고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아기 태어난 뒤로 아기 물품이나 장난감도 다 해외 직구를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를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이트들을 잘 찾아보면은 뭐 70%, 80% 할인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뭐 배송되는 데까지 시간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만족스럽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반품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또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합니다. 심플하죠. 예.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철저하게 네. 되니까. 그리고 뭐 하자가 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그 금액만큼 리워드를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품을 갖다 줘야 되냐? 너네한테 다시 보내줄까 하니까 그러지 말고 배송비 비싸니까 네, 가져라. 기부해라. 뭐 고장난거나 그런 거는 기부해도 좋고 뭐 네가 버려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제일 기다리는 날 중에 하루가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 그때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라인 쪽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특히 오프라인 쪽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점점 몇 년 동안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뭐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소비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 뭐 감소 추세가 감지가 되고 있나요? 그동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만 되면은 뭐 IT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국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워낙 오랜 기간,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활성화되면서 워낙 오랜 기간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분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진다. 그리고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기업들이 워낙 싸게 팔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내에서도 조금은 이전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중국에서 2011년부터 13년 살았는데 대부분의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소비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이 분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의 그 러시아어가 너무 심하고요. 또 공기도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3D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가상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쪽의 매출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보면은 소매 판매 15%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400조 원 시장까지 확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국의 그 온라인 시장을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 보면 11월 11일 그 광군제뿐만 아니라 길일이라고 하는 8월 8일, 12월 12일 이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워낙 많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날 하루만 쇼핑하는 게 아니라 네. 중간중간 쇼핑하는 것도 많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쇼핑 파워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소비가 되는데 하지만 그 중국 안에서도 보면은 소비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적인 그 경제적인 그 쇼핑으로 연결되는지는 아직까지 좀 그 의문시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생각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또 한쪽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도 일고 있다고 해요. 이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실질적으로 있는가 아니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물동량이 집중되고요, 인력도 집중되고, 그리고 그 운송도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비효율적으로 흐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이 집중되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나머지 때 이익을 벌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꼭 필요할 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눠서 다양한 이벤트로 전개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질문 중에 말씀하신 게 과소비를 조장하느냐. 과소비 지금 미국 전혀 안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모두 다 지금 저축률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라서 사실 좀 더 소비를 조장하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제대로 소비를 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좀 더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보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백화점하고 미국의 백화점하고 아니면 미국의 하여튼 이런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 그런 데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은 그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네. 매장을 빌려주고 이 보증금 받고 그다음에 매출 나오면 30%를 띄워가지고 가죠. 그것부터는 임대업이고 미국의 백화점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들여요. 자기가 사들여 자기가 팔거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 백화점은 재고 부담이 없어요. 재고 부담은 모두 다 업체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백화점은 자기 재고 부담이 있어. 근데 이 재고를 올해 다 팔아서 12월 뭐 초 정도까지 완전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선물 시즌에 전부 다 싹 다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 안 팔아지거든. 그럼 그때부터 연말까지 재고를 빨리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문제. 여기서 아마 제기한 문제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소비자들이 다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다려 그 전에 살 거를 안 사고 기다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장을 이거 잡아먹어요. 그 셀프 카니발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매출은 늘지만 수익성이 별로 안 난다. 그 전에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 전에 안 사거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광군제랑 또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광군제는 계속해서 뭐 흥행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광군제에 대해서. 네, 광군제는 10년 전에 알리바바가 매출 증대 차원에서 1111이니까 네. 독신자를 위한 자기를 위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20-30% 매년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1,500
유엔 이상 증가를 했는데 무려 비행기만 하더라도 250대를 띄워서 택배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배송 인력만 하더라도 250만 명이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드론까지 띄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고 올해 재밌는 게 국제화됐을 뿐만 아니라 3D와 관련해서 구매가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서부터 시작해서 알리바바 같은 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3D 안경을 끼고서 실제 자기가 미리 들어가서 쇼핑을 해보고 자기 옷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데 반면에 또 그 단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짝퉁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꼭 우리는 좋은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고 있는 이제 성장 시작한 단계. 네, 전체 소비의 현재는 13에서 15%인데요. 앞으로는 계속 더 빠른 커지겠죠. 속도로 늘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이 이제 거의 성숙 단계에 가까이 와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빠른 성장은 빠른데 아직도 성장 속도는 좋은데 그래도 이제 성숙 단계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택배업 저기 매출 증가율 놓고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택배업도 굉장히 많이 포화 상태로 네, 왔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굉장히 클 수 있는 만큼 많이 커왔고 중국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뭐 어쨌든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할인 행사고 소비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연말 소비 시즌 전반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느 나라의 소비 시장을 말씀하시죠? 미국 소비 시즌. 미국은 당연히 좋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았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안 좋았던 부분들, 또 달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강달러에다가 강달러가 되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죠. 그래서 수입했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소비가 점차적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12월 달부터 어느 정도 추세가 조금씩 나타날 것 같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전에도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저축률이 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계속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미 소매협회에서 전망을 한 바로는 3.6% 작년보다 3.6%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200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인당 소비액을 줄일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었고 이런 불안 심리들이 소비를 조금 줄이고 저축을 하려는 방향 그리고 또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자극하고 여태까지 이어왔던 8년 동안 이어왔던 민주당 그러니까 오바마의 정책들이 틀이 바뀐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지키고 보자라는 심리가 조금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심리가 있습니다. 생겼다. 예,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부분들도 완전 틀을 바꿔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령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분할한 심리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 성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를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사이버 먼데이에서 얼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소비 흐름을 알려면 먼저 선행 지표가 미국의 그 증시 상황이거든요. 증시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산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비 자극도 있고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좀 많이 좋아지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택 시장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또 중국이 상당히 안 좋아요. 중국은 현재 자동차 판매가 전체 소매 0.5% 정도 영향 그 GDP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취득세 반감 효과 이제 사라지면서 이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12월 달까지 좋다가 1, 2월 달은 좀 악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좋은데 중국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경제가 이제는 선진국은 좋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안 좋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확실한 건 미국 직구 시장은 좀 가라앉을 거예요. 강달러 때문에. 나부터 벌써 포기했거든. 포기. 나부터 포기. 그다음에 유로 쪽에서도 지금 1대1 돼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환율이.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본 환율도 저래서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의 직구 시장에서 한국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한국 대응을 따로 할 정도로 걔들이. 근데 이 지금 환율 1,200 가면은 그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힘들죠. 거기서 깎아준 것만큼 환율이 다 까먹어서 수고 봐야 돼요, 그거. 끝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